안녕하세요. 오늘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심소원이라고 합니다. 네, 새내기 수강 신청 A to Z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차를 보시면 강의 찾기, 시간표 배치하기, 관심 강좌, 장바구니, 그리고 선착순 수강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강의 찾기는 이제 에브리타임이나 스노티티 어플 등에서 우리가 강의평을 많이 훑어보게 되는데요. 강의 내용, 과제량, 성적 등 강좌 전반적인 파악에 용이합니다. 아니면 선배나 동기 등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도 좋고요. 시간표 프로그램에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시면 교양이나 전공 구분, 학년 구분, 시간대 검색 등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강의 계획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교과목 개요를 통해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고, 강의 계획서를 읽어보시면 강의 일정이나 평가 방식, 과제 종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반 제한, 신입생 TO, 수업 진행 언어 등을 확인하시는 과정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구본 아이콘이 표시된 강의의 경우에는 수업이 진행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강반 제한 R 표시를 보시면 저 아이콘은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업의 경우에는 사회학과의 전공생만 우선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입생 TO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괄호 안의 숫자가 재학생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업의 경우에는 정원 60명 중에 42명의 재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남은 자리인 18자리의 이제 TO가 신입생 여러분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표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강의를 먼저 배치하고 남은 시간들에 다른 강의들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스노티티에서 시간대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에브리타임에서 시간표 마법사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침 수업인데요. 네, 아침 수업의 경우 보통 9시나 9시 반에 시작하는 1교시 수업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학로는 출근 지옥에 껴서 등교를 해야 아침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고,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도 늦잠 이슈로 1교시는 쉽지 않다는 평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강인데요. 공강이라고 하면 수업이 없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 5일 중에서 4일 정도 등교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금공강, 그 다음으로 월공강 순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주공강이라는 것은 수업과 수업 사이에 비는 시간이 서너 시간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이거는 좀 사람 바이 사람이 심해서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주공강이 있어도 괜찮고, 통학을 해가지고 저 시간이 많이 비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우주공강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간표를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강인데요. 연강이란 2개 이상의 강의가 연달아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근데 연강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통강이 2개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6시간 연속 수업이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일찍 끝내주신 경우가 참 없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과 밥 시간을 고려해서 연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동 시간의 경우 보통 15분 간격으로 연강이 확보가 되는데 15분 내에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 강의실이 위치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밥 시간의 경우에는 학식이 운영하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밥 시간의 확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대를 고려해서 연강을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시간표 배치한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이 시간표의 경우에는 일단은 오전 수업이 없어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화요일 제외하고는 점심시간도 확보하고 있죠. 금요일 공강도 있어서 아주 보기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표를 보면 얘도 이제 오전 수업이 없는데 이 통강 2개 연강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기는 하지만 수업 시작 시간이 오후 12시로 늦기 때문에 통학로에게는 나쁘지 않은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공강도 확보를 잘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표는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밥 시간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죠. 근데 이제 통학로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이제 일찍 끝나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 예시를 보시면 일단은 우주 공강이 이틀이나 있고 화요일에는 심지어 연강이 3개가 있고요. 밥 시간도 없고 목요일에는 심지어 시간대도 오전이네요. 수업 하나를 듣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면은 조금 학교에 다니기 싫어지겠죠? 그리고 이 시간표를 보시면 이것도 다 오전 수업이네요. 그리고 공강이 없어요. 공강이 없고 밥을 먹기에도 시간대가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조금 애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강도 많아서 듣기 어려울 것 같네요. 세 번째로 관심 강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심 강좌는 특정 강좌를 찜해놓는 기능을 관심 강좌라고 가리키는데요. 일단 관심 강좌를 저장하는 방법은 먼저 강좌를 검색 및 선택한 뒤에 오른쪽에 관심 강좌 저장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관심 강좌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수강 신청 당일에 이제 원하는 강의를 전부 신청을 성공하지 못해서 플랜 B로 넘어갈 때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원 외 신청을 할 때에도 신청서를 작성할 때 관심 강좌에 등록된 강좌들 대상으로 수강 사유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바구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바구니는 듣고자 하는 강의를, 즉 플랜 A대로 장바구니에 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방법은 강좌를 선택하고 아까 관심 강좌를 지정하는 것처럼 오른쪽에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장바구니에 쏙 하고 담깁니다. 원리를 살펴보자면 일단 장바구니가 터진 강의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강 신청을 진행하는 제도를 저희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바구니를 담는 것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장바구니 기간 내에 이렇게 잘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확정된 이후에 터진 강의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수강 신청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가 터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강의 정원이 있고 그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강의 정원에 비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학생 수가 더 적을 때 그때 이제 수강이 바로 확정이 되고요. 터진다라고 하면 강의의 정원보다 그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장바구니를 담아둔 학생 수가 더 많을 때 그때 이제 장바구니를 담은 학생들끼리 선착순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장바구니가 터지지 않은 강의는 모두 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 당일에 장바구니가 터지지 않은 강의를 관심 강좌에 저장을 해두시면 곧바로 플랜 B로 넘어갈 때 관심 강좌로 넘어가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죠. 선착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강 신청 사이트에 미리 로그인을 해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시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둬야 합니다. 저 대표적인 걸로는 네이비즘이나 UTCK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시가 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수강 신청 탭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장바구니 보류 강좌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1픽 강의, 즉 이제 장바구니가 터진 수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만큼은 꼭 잡아야 한다 하는 강의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보안 문자까지 입력하신 뒤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8시 30분이 딱 됐을 때 8시 30분 00초에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성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픽순 강의를 선택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그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픽순 강의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운이 안 따라줘서 수강 신청을 잘 못했다, 좀 놓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바로 플랜 B로 넘어가야겠죠? 못 잡은 강의가 있을 경우에는 준비해둔 플랜 B를 가동해서 그 바로 위에 아까 설명했던 관심 강좌 있잖아요. 그 탭에 들어가가지고 놓친 강의의 대안에 해당하는 강의를 선택하고 똑같이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 자료 함께 볼 텐데요. 정시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중에 서양 고대 철학 수업을 1픽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저 1번 저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 체크 표시 저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이 보안 문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이게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8시 30분이 되는 순간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수강 신청 버튼을 한 8시 29분 55초 정도에 이렇게 눌러놓고 있다가 30분이 딱 되는 순간 떼면은 웬만한 강의는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되었어요.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보시게 될 화면은 이건데요. 자, 여기서 왼쪽에 수강 신청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뒤에 이픽을 진행하셔야 돼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말해요. 네, 오른쪽에 수강 신청 내역으로 이동을 누르시면은 이제 수강 신청에 성공한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꼭 왼쪽 버튼을 누르시도록. 실패하시게 될 경우에 보게 될 화면은 이렇습니다. 수강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버튼이 나오면은 바로 확인을 클릭한 후에 다음 강좌들을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픽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아까와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는 과목에 왼쪽에 있는 체크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곧바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뒤에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케이스죠. 플랜 B를 가동해야 할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있는 장바구니 보류 강좌 오른쪽에 관심 강좌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못 잡은 과목의 플랜 B 과목을 선택한 뒤에 똑같이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바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브라우저를 여러 창 띄우거나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을 하나만 수강 신청 사이트 창 하나만 띄워놓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은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까 로그인을 연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떴을 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터넷 창 크기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걸 이렇게 줄이면은 아까 오른쪽에 있던 강의 선택과 보안 문자 및 수강 신청이 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창의 크기를 줄이면 이 보안 문자 및 수강 신청 버튼이 아래로 내려와서 위아래로만 마우스를 움직이면 돼서 그렇게 마우스 움직임을 최소화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픽순을 가시화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선착순 수강 신청에서 잡아야 할 강의 개수가 많다고 하면은 픽순을 선택하는 강의의 순서를 가시화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모니터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메모장을 띄워 놓아서 이 강의를 잡은 다음에 바로 어떤 강의를 목표로 해야 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을 드리자면 플랜 B를 가시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강의를 놓쳤을 때 어떤 강의를 대안으로 잡을 것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랜 B들 간에서도 이제 잡아야 할 순서, 정원이 남아있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체크를 했을 때 이제 예상 외 변수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선착순 수강 신청은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대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얼굴을 기원하면서 새내기 수강 신청 A to Z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